통합과학 11번째 차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원소들은 누구와 같아지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18쪽 원소들처럼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갖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원소들은요, 18쪽 원소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적인 결합을 하는데요. 그러한 결합들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이온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나트륨과 같은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위해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했었습니다. 반대로 여기 나와 있는 염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반대로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온이 각각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지금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그리고 몇 쪽 원소죠? 1쪽 원소입니다. 1쪽 원소이면 원자가 전자 몇 개? 1개입니다. 그럼 이 나트륨 원자는요, 지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원자가 전자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한다. 18쪽 원소들처럼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을 모두 채우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나머지 7개를 얻어서 전자 껍질을 채우는 것보다 뭐가 쉽다? 바깥쪽에 있는 하나를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전자 1개를 어떻게 한다? 잃습니다. 이 나트륨 원자는요, 원래 양성자 몇 개 가지고 있죠? 원자 번호랑 똑같으니까 11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트륨은요, 원래는 양성자 11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플러스 1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전자는 몇 개 있어요? 전자는 양성자 수와 똑같은 11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그럼 전체 총 전하는 몇이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원자는요, 나트륨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요,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11개 있어요. 그런데 전자만 하나 잃었어요. 그럼 전자 몇 개 있죠? 10개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전하량은 몇이 돼요? 플러스 1이 되죠. 이제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 전하가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되는 이온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양이온이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를요, 우리는 나트륨 원자라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나트륨 이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이온의 표기법을 조금 얘기해주면, 먼저 원소 기호 그대로 쓰고요. 전자를 잃거나 얻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동한 전자의 수를 우측 상단에다 쓰면 돼요. 지금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1개가 이동했죠. 그럼 1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최종 전하를 쓰면 돼요. 그럼 최종 전하는 양전하, 플러스 전하죠.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좀 지워볼게요. 화학에서 이 1은요, 주로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만 위에다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트륨 이온인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나트륨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나트륨 이온이라고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전자 배치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잃으면 18쪽 원소들 중에서 누구와 전자 배치가 똑같아져요?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전체 최종 전하는 플러스.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염소. 비금속에서 염소에 대한 이온 변환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염소는요, 몇 쪽이죠? 17쪽이에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입니다. 그러면 이 금속이었던 나트륨과 달리 비금속인 염소는요, 이 전자 배치를 안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미 바깥쪽에 7개가 있으니까 몇 개만 더 얻으면 돼요? 하나만 더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염소는 나트륨과 달리 전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하나를 얻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전자 한 개 얻음. 자, 이렇게 전자를 하나 얻으면요. 처음에 염소 원자는요. 양성자 몇 개 가지고 있죠? 네. 원자 번호 17번이니까 17개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17이에요. 그럼 전자도 몇 개 가지고 있어? 네. 똑같이 17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최종 전하는 몇? 0이죠. 그래서 염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하나 얻게 돼요. 그러면 양성자의 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대로 17. 그런데 전자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럼 전자의 개수 몇 개? 18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그럼 최종 전하는 몇이 돼요? 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염소 원자는 더 이상 중성인 그냥 염소 원자가 아니라 누가 되냐면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온의 표기법도 원소 기호대로 쓰고요. 위에다가 전자 몇 개 움직였어요? 하나 움직였죠. 그런데 1은 생략한다고 했죠. 그리고 최종 전하가 뭐예요? 마이너스 음전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배치도 보면은 지금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전자 배치가 18쪽 원소 중 누구랑 똑같아졌어요? 네, 아르곤이랑 똑같아졌죠. 그리고 최종 전하는 음전하.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얘는 나트륨 이온이라서 나트륨 이온이 됐구나 알겠는데 얘는 염소였는데 왜 염소 이온이 아니고 갑자기 염화 이온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온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이온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이 양이온을 부를 때는요, 그냥 원소명에 무슨 이온이다라고만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트륨 이온 했었죠. 나트륨이 이온이 됐어요. 그냥 원소명 나트륨에 이온만 붙여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리튬이 이온이 됐어요. 그냥 리튬 이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쉽죠? 그런데 좀 복잡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음이온입니다. 자, 음이온은요, 이 원소명에다가요, 그냥 이온이 아니라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비금속 원소 중에 플루오린이 있어요. 이 플루오린이 이온이 돼요. 그러면은 원소명 플루오린의 화이온, 플루오린 화이온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이 원소명이에요. 만약에 원소명이 무슨 소로 끝나요. 원소의 이름이 소로 끝나면 이 소는 제거를 하고 불러줍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얘기를 했던 염소는 소로 끝나죠. 그럼 이 소를 빼고 화이온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염소화이온이 아니라 소 빼고 염화이온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것도 뭐 있어요? 산소도 있죠. 그럼 산소도 소 빼고 산화이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염소는 이온이 되면 음이온이 되면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온이 형성이 됐어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형성이 됐는데 이 둘은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뭐죠? 네, 정전기적 인력이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의 실질적인 결합력은 바로 이 정전기적 인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성되는 화합물은 뭐라고 화학식을 쓸 수 있느냐? 일단 누구부터 쓰냐면 양이온이 되었던 금속 원소부터 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금속 원소인 나트륨부터 쓰고요. 그리고 염소 이렇게 이어서 쓰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나트륨과 염소는요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해요. 원래는 이
결합하는 반응하는 이온의 개수를 이 원소의 아래에다가 또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나트륨 하나 반응을 했으니까 이 아래다가 1 써주고 염소도 하나 반응했으니까 자, 아래다가 1을 써줘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1은 누구부터 쓰냐면요. 양이온이 되었던 금속 원소의 기호부터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속 원소는 나트륨이죠. 자, 나트륨 먼저 쓰고요. 이어서 염소를 쓰면 되는데 자, 이들은 이온 결합할 때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화합물, 이온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을 쓸 때 반응에 참여한, 결합에 참여한 이온의 개수를요, 이 아래쪽에다가 써줘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트륨은 지금 하나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쓰고 염소도 하나 사용되었으니까 1을 써요. 그런데 화학에서 1은 어떻게 한다? 네, 생략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NaCl 이렇게만 쓰고요. 그런데 읽을 때는 또 다른 반대의 규칙이 작용을 합니다. 쓸 때는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 금속 원소부터 썼지만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읽어야 돼요? 네, 염화이온부터 읽어야겠죠. 그래서 이 화합물의 이름을 읽을 때는 염화 그리고 네, 나트륨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요. 여기 많이 지워졌네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온 결합 물질들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라 다소 시끄러워요, 밖이. 자, 이번에는 칼슘과 그리고 염소 간의 이온 결합인데 칼슘은 몇 족 원소죠? 네, 칼슘은 2족 원소예요. 그럼 2족이면은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겠죠. 그럼 이 칼슘이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온이 되면은 전자 2개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전자 2개 버리면은 최종 전하는 몇이 되죠? 네,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칼슘이 이온이 되면요, 전자 2개 버렸어요. 2개 버렸으니까 위에다 2 쓰고요. 최종 전하는 양전하, 양이온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자, 이렇게 칼슘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염소는 아까 했죠? 염소는 17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됩니다. 이제 둘이 이온 결합을 할 건데요. 자, 아까는 우리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을 했을 때 최종 전하가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둘은 이대로 결합을 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까요? 아니겠죠. 얘가 플러스 1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을 해서 전기적인 중성의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화 이온이 몇 개 필요해요? 네, 2개 있어야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들은 1대1의 개수비가 아니라 1대2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에 화학식을 써주면 자, 먼저 누구부터 쓴다? 네, 양이온부터 쓴다. 금속 원소부터 쓴다. 그래서 자, CA, 칼슘 이렇게 쓰고요. 이어서 Cl, 염소 쓰고요. 그런데 개수가 지금 CA, 칼슘은 하나였는데 염소는 몇 개 사용됐어요? 2개 사용됐죠? 그래서 뒤에 CaCl2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누구부터 읽어요? 네, 음이온부터 읽는다. 그래서 염화 그리고 칼슘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알루미늄은요, 몇 족이냐면 13족이에요. 13족이면은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3개면은 얘가 안정해지려면 이 3개를 어떻게 한다? 버리겠죠. 버리면은 자, 3개 버렸으니까 위에다 3 쓰고요. 전자 버렸으니까 최종 전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알루미늄 이온이 완성이 돼요. 자, 이번엔 산소인데 산소는 몇 족이에요? 네, 산소는 16족이죠. 산소는 16족입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 안정해지려면 전자 몇 개 더 필요해? 2개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전자 2개를 얻습니다. 자, 전자 2개 얻었어요. 그리고 전자 얻었으니까 최종 전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음전하. 자, 이제 둘이 이온 결합할 건데 둘이 결합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얘는 3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네들을 똑같이 전하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선생님은 얘네들을 둘 다 6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6이 되려면은 알루미늄 몇 개 필요해요? 네, 알루미늄 이온 2개 필요하겠죠. 앞에 2. 자, 마찬가지로 얘는 산화 이온이에요.
산화이온이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에 3. 자,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자, 누구부터 쓰라고 했어요? 네, 양이온, 금속 원소부터 쓰라고 했죠. 그래서 알루미늄 쓰고요. 뒤에 산소 씁니다. 그런데 개수가 지금 얘네들은 2대 3의 비율로 결합을 했죠. 알루미늄 몇 개 결합을 했어요? 네, 2개 결합을 했고요. 산소 3개 결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읽을 때는 누구부터 읽는다? 항상 네, 음이온부터 읽는다. 그래서 얘는 산화, 그다음 알루미늄.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판서를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화학결합인 공유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의 정의부터 볼게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까지 살펴본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었죠. 그런데 이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입니다. 비금속 원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죠? 전자를 얻어서 전자 배치가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죠. 즉, 전자가 부족한, 전자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를 얻는 것이 아무한테서나 이렇게 전자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자를 얻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 비금속 원소들은요, 이 부족한 애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너 하나 부족해? 나도 하나 부족해. 그러면은 나 하나 그리고 너 하나 내놔서 이거 우리 같이 공유하자. 우리 공동의 것으로 우리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한 전자만큼 다른 원소들과 공유함으로써 이 전자 껍질을 채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을 이루는 것이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쉬운 예시가 뭐냐면 수소 분자예요. 수소 원자라고 하면 그냥 H거든요. 이 수소 원자는요,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은 얘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그러면 이 껍질을 다 채우려면 얘는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이니까 최대 몇 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껍질을 모두 채우려면 이 수소 원자는 전자 몇 개가 더 필요해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 하나를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자신과 똑같이 하나가 부족한 수소 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밖에 없어.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2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씩 내놔서 서로 공유하자. 공동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공유를 함으로써 그러면은 이 수소 원자의 전자 껍질을 보면은 2개 다 채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자 껍질도 2개 다 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결합으로 이렇게 얽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바로 수소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수소 분자는요, 수소 원자들이 전자를 몇 개씩 공유를 했죠? 하나하나 총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한 쌍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요. 여기 단일 결합이고요. 공유하는 전자쌍은 한 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통해서 수소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입자들은 전자 배치가 누구와 똑같아져요? 네, 18쪽 원소인 헬륨과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겠죠. 다음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물질로 물 분자를 볼게요. 자, 물 분자는 대표적인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를 보면은 수소와 산소죠. 수소와 산소 모두 비금속 원소입니다. 먼저 산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러면 전자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죠. 이 2개를 어디서 채워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주변에 보니까 이제 수소 원자들이 있어요. 수소 원자들은 전자 하나가 부족하죠. 너 하나 부족해? 그러면은 나랑 같이 공유하자. 하나씩 공유하자 해서 이 수소 원자랑 단일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 결합 하나 해도 산소는 전자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수소와 이렇게 또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단일 결합을 이루어요. 그러면 전자를 보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여기 원래 초록색, 형광색이었던 게 원래 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었죠. 그런데 수소들한테 전자 하나씩 공유받았습니다. 그래서 7, 8개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소
원자는 이렇게 물 분자를 이룸으로써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아져요? 네, 18쪽 원소인 네온과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수소들도 마찬가지죠. 산소한테 전자 하나씩 공유를 받아서 얘네들도 지금 전자 껍질에 2개 모두 다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죠. 자, 그러면은 이 물 분자는요. 자, 물 분자가 한 공유 결합은 무슨 결합이에요? 아까 수소가 했던 것처럼 수소 분자 할 때 했던 것처럼 공유하는 전자쌍이 각각 한 쌍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총 공유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은 자,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에서 몇 쌍? 네, 2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공유 결합이 사실 단일 결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쪽으로 오면 산소 분자가 있습니다. 아까 산소 원자는요, 원자가 전자가 6개예요. 2개가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2개를 수소한테 하나씩 단일 결합으로 공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2개를 한꺼번에 공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의 똑같이 2개가 부족한 산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가 서로 너 2개, 나 2개 같이 총 4개를 공유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산소 분자이고요. 이들은 2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2쌍이죠. 그래서 전자를 세어보면은 원래 있던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는데 여기에 있는 산소 원자한테 7, 8, 2개 더 공유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4개의 전자가 모여 있고 얘네들 다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중결합 말고 이번에는 전자쌍을 3쌍을 동시에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질소 분자가 있습니다.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5개면 몇 개가 부족하죠? 3개가 부족하죠? 그 3개를 똑같은 질소 원자랑 3개씩 공유를 해서 한 번에 충족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보면은 지금 원래 있던 전자 하나, 둘, 그리고 빨간색 전자 셋, 넷, 5개였는데 네, 이게 옆에 있는 질소 원자한테 3개 더 공유를 받았죠. 그래서 7, 8, 9, 다시 6, 7, 8개. 자, 이렇게. 그래서 나 3개 내놓고 너도 3개 내놓고 우리 총 6개 공유하자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 있는 애들도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질소 원자한테 공유받은 전자 3개 하면은 6, 7, 8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자쌍을 총 3쌍을 동시에 공유하는 경우를 우리는 3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 공유하는 전자쌍은 3쌍이죠.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지난 영상에서 할로젠 원소 배웠잖아요. 이 할로젠 원소가 시본에서 어떻게 존재한다고 했죠? 네,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원자 분자라는 것은 2개의 원자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결합이 공유 결합이거든요. 우리 할로젠 원소는 몇 쪽이죠? 17쪽이에요. 그럼 원자과 전자 7개예요. 그럼 얘네들이 전자 배치가 안정해지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정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 같은 처지에 같은 할로젠 원소와 전자 하나씩 나 하나 너 하나에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보다 안정한 상태로 실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판서를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